3월 7일 비트코인 서밋이 있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결국 현재 시장은 거시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역시나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는 유예되었다. 캐나다 역시 백기를 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세는 더 이상 시장의 핵심 변수가 아니다. 유럽과 중국의 증시는 하락하지 않는다. 즉, 중국과의 전면전이 시작되지 않는 한 관세는 더 이상 시장 하락의 요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락 요인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성장률 둔화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아직 한 발 남았다. 관세 부담도 줄었고 금리 인하 요건도 충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하락할까? 전쟁도 끝나가는데 결국 미국 증시만 돌아오면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본질은 환율이다. 올해는 한국이 정말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대출이 소멸하면 원화 가치는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부채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원화의 실질적인 회복은 어렵다. 일론 머스크는 왜 극우 단체를 지원했을까? 우파의 정책은 경제적, 국방적 이익을 우선한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우파 정권이 집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사회 복지와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국방과 신기술 발전에 집중하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결속력은 깨질 것이다. 헝가리처럼 자국의 국방비 지출을 위해 탈퇴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유럽의 균형이 무너진다. 미국이 더 경계하는 것은 중국보다 유럽이다. 러시아가 서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핵심 적은 독일이다. 그러나 유럽이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러시아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유럽을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과거에는 유로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졌지만 이제는 통화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이다. 한국은 내부 부채 문제로 인해 원화 가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회복되지 않는다. 유럽과 중국은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지만 환율이 하락한다. 이는 금리보다 경제 성장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를 진짜로 부과하는 국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소년처럼 거짓 정보에 속아서는 안 된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의 10% 관세는 예고에 불과하다. 물가는 결국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진행하던 국가들은 높은 곳에서 급락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올해 또는 내년 중 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고급 호텔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지역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이제 부동산 시장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 시, 구, 동의 평균 연봉과 자산 수준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그 외의 지역은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일본에 엔화 절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달러 강세를 예고하는 신호이다. 이는 결국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전략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하락장은 반갑다. 왜냐하면 다음 스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이 오를 것인지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